손목 코킹을 바로 하고 여기서 벽을 만들고 볼을 때리면 됩니다. 보시면. 오우 나이스. 역시. 한 번만 더요. 소리가 한번 더 다르죠? 치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소리가 공이 깨지는 소리가 나죠? 이게 이제 제대로 볼이 맞는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아, 근데 여기 이제 치셔야 아우 아니 진짜. 일반인이 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예. 소리가. 그러니까 살살 치는 것 같은데 볼이 깨지는 소리가 나요. 이 순간. 예, 쳐보실게요. 이걸 이렇게 약간 이래. 뭐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예. 쳐보시고, 힘 빼고, 예. 네, 해주세요. 예, 또 쳐보시고. 좋겠네.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극복을 안 하고 베이스 그립을 계속 잡게 되면 비거리를 낼 수가 없어요. 네. 거리 조정도 불편하고. 쳐보시고. 네, 좋아요. 네. 계속 쳐보세요. 네, 비거리 면에서 훨씬 더 이 그립이 유리한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핸드퍼스트 하고 바로 손목 꺾어주면 돼요. 꺾고 어때요? 좋아요. 네, 나이스. 비거리가 훨씬 좋거든요. 예, 예. 잘 치셨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런 케이스가 이 베이스 그립을 잡고 왜 장타가 안 나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이 베이스 그립으로는 장타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일정 50, 60까지는 일단 베이스를 잡으면 똑바로 나가는데 그 한계치를 벗어나게 되면은 완전히 딴 데로 삐뚤어 나가면서 맞아. 베이스 그립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 놉니다. 어느 선까지는 똑바로 나가요. 근데 어느 선을 벗어나면 꺾여요, 이렇게. 베이스가. 그래서 불리한 그립인데 이 베이스 그립을 오버래핑.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왼손을 꽉 쥐고 그 위에 오른손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왼손에 엄지, 검지 손가락 위에 오른손에 새끼손가락을 겹쳐주는 방식을 오버래핑이라고 하는데 이 오버래핑은 장점이 손목이 잘 꺾여요. 네. 맞아. 손목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손목을 자유자재로 꺾어준다는 것은 멀리 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립을 오버래핑 그립으로 바꿔드린 결과 비거리가 훨씬 더 늘어나는 사례입니다. 지금.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베이스볼 그립을 잡으면 이걸 코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 언니는 어디 가나? 그렇게 어떻게 하면요? 언니 어버리지 아니 언니도 이렇게. 예. 여기 잡는 거. 오버래핑이 가장 유리하죠. 이 케이스. 예, 손이 좀 다소 손이 작은 여성분이나 유소년분들은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터로킹을 잡을 수도 있어요. 꽈서. 예, 꽈서. 이 꼬는 것보다는 꼬는 거는 양손의 체결력과 일체감이 좋은 반면에 코킹이 덜 됩니다. 헤드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오버래핑 그립은 코킹이 많이 되면서 헤드의 이 움직임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이만큼씩 꺾이죠. 근데 이걸 꼬게 되면은 여기밖에 못 꼽니다. 꺾는 각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비거리가 더 안 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 베이스볼 그립은 더 안 나가게 되고. 베이스볼 그립은 아예 애초에 이거를 갖다가 꺾기가 어렵습니다. 꺾는 순간 이 양손이 따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방향이 완전 딴 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코킹 자체를 하기가 어렵죠. 할 수는 있지만 두 손이 분리되어 있어서 방향이 틀어집니다. 근데 두 손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손의 체결력은 좋고 동시에 이 헤드의 운동량, 움직임의 양이 자유로운 거는 오버래핑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버래핑은 정밀도도 좋지만 코킹 양이 많기 때문에 비거리가 훨씬 더 많이 나가요. 네,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어드레스를 여기다 가져가시고 여기다. 참외를 불편하네. 이제 쳐보세요. 향후 이렇게 오버래핑으로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비거리 훈련을 할 때는. 네.
우리 이제 레슨 받는 분이 너무 뜨질 않아가지고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잔디가 좀 있는 구장에 가면 볼을 잘 못 치세요. 하트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볼이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좀 고민이 사라지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예. 자, 손목 바로 꺾고, 예, 볼 치고. 야, 박수 한번 주시죠. 좋아졌어요. 진짜 놀랍네. 오, 진짜. 아우 아까 처음 했을 때하고 완전히 네, 달라졌네. 완전히 예, 처음 레슨 시작할 때하고는 정말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네. 예. 예, 이게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예. 그립을 오버래핑으로 바꿔주고 손목 커팅을 하니까 볼이 뜨기 시작한 겁니다. 예. 네. 달라요. 와. 와우. 방향성도 좋고. 네, 방향성 좋고 너무 좋아요. 거리감, 탄도 다 좋습니다. 예, 예. 예,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제. 그러나 좋다네. 예. 몇 번 치지도 않고. 좋기는 좋네. 네네네. 자, 손목 핸드 버튼하고 손목 바로 꺾으시고 볼 치시고. 네, 좋아요. 일단 하나 나왔죠? 힘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오른쪽으로 체중이 이동돼서 그래요. 오른쪽으로. 왼쪽에 체중이 이동된 상태에서 볼을 쳐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핸드 포스트를 해놓으면은 체중이 뒤로 물러나질 않습니다. 핸드 포스트 하시고, 자, 손목 바로 꺾으시고, 볼 치고. 손목 바로 꺾으시고, 볼 치고. 네, 이렇게. 네, 한번 다녀와 볼게요. 네. 왼쪽에 힘이 있어야 되나요? 왼쪽에? 그렇죠. 볼이 뜨려면은 왼쪽에 체중이 실려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체중이 실려 있다 보니까 뒷땅이 맞으면서 볼이 오히려 안 뜨는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 같은 경우 뛰려면 약간 이렇게 제키는데 제킬 필요도 없네요. 그렇죠. 예. 제킬 필요도 예, 없고. 예. 그러니까 왼발에 힘이 가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오버래핑 그립을 잡는 목적은 이 코킹을 코킹하고. 많이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공을 띄우기 위한 목적인데 왜 그러냐면 이 오버래핑 베이스볼 그립을 잡으면은 우리가 자세를 낮춰야 볼이 뜨는데 베이스 그립을 잡고는 이걸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 근데 얘가 오버래핑을 잡게 되면 얘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추는데 유리합니다. 좀 더. 이렇게 낮출 수 있다 보니까 볼을 쉽게 띄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버래핑 그립 같은 경우는 모든 골프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리를 조절할 수도 있고 탄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장타를 칠 수도 있고 그 이유는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할 때 이 코킹 양이 많아지고 또 어드레스 상태에서도 자세를 낮춰서 손목을 꺾어서 어드레스를 낮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띄워치는데도 유리한 겁니다. 다른 그립들은 이 낮은 자세로 셋업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벌써 이 꼬는 꼬아져 이 예, 인터로킹만 하더라도 이 앉게 되면 낮게 앉게 되면 내가 저렇게 손목에 부담이 옵니다. 아, 근데 오버래핑은 손목에 부담 없이 바로 이렇게 자세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탄도, 거리 모든 면에서 이 오버래핑이 가장 유리한 그립입니다. 찾아보시면 아. 아니, 내가 여자 손가락 잡는 거에서 그게 온 거야. 그거예요. 언니는 그거 인터로킹이야. 응. 오버래핑. 그렇죠. 네, 맞습니다. 머리는 살짝 뒤에 주시고 그래야 이게 누를 수가 있어. 체중은 왼쪽. 맞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코킹해서 볼 치면 돼요. 코킹하고 볼 치고. 맞아요. 와. 네, 맞습니다. 예. 자, 손목을 바로 꺾는 게 핵심입니다. 자, 손목 바로 꺾어주고 볼 치고. 나이스. 와우. 확실히 다르네요. 골프 질 자체가 너무 달라요. 처음 하고는. 예, 느낌이 한번 왔어요. 왔어요? 감이 왔어. 아, 많이 왔대. 어우, 잘했어.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꺾고, 볼 치고.
나이가 좋아지시네. 아니, 이거 완전히 볼의 구질이 프로 선수 같아요. 날아가는 게. 그래도 아니, 진짜. 부드럽고 예, 깨끗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립과 셋업을 바꿔주니까 이렇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수화를 잘 하시네요. 자, 손목 바로 꺾어주고, 볼 치고. 소리가 달라. 거리는 이렇게 좀 띄워야. 거리를 좀 띄워야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얘가 이렇게 이 공과 나의 위치를 띄우기 위해서는 좀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래, 낮아지고 가까운 상태에서 낮아지면 걸리니까.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걸리게 되거든요. 불편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반족장 정도 뒤로 오면서 공 하나 정도를 살짝 내려서 이 그립을 오버래핑 그립으로 잡게 되면 볼은 자동적으로 뜨게 돼 있습니다. 이때 볼을 뜰 때에는 다른 어떤 그립보다는 오버래핑 그립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버래핑 그립은 공을 띄우는데 거리를 조절하는데 장타를 치는데 최적화된 그립이기 때문에 현재 이 그립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분이 공을 네. 공 넣을 때 위치를 네. 중간에 놨다가 지금 여기 톡치기 삭제가 그러니까 되죠. 그 이렇게 가지고 제껴서 치네. 공 아까 이렇게 놨을 때 중간에 예. 그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네. 띄우려고 그래서 몇 그런가? 번 해야 돼요? 그런 건 아니고 이 분이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꾸 공을 힐에다가 셋업하는 분이에요. 근데 공 하나 있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내려다보게 되면 힐에서 셋업을 하는 게 가운데 있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네, 근데 정상적인 셋업은 토에다가 셋업하는 느낌이 있어야 뒤에 오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서 반듯한데. 예, 근데 뒤에 오면은 여기가 중앙입니다. 이게 중앙이라고? 이게 중앙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기 중앙이거든? 그 회원들 모두는 다 힐에다가 셋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중앙이다. 예, 모든 거기에 따라서 그 거리도 나던데. 그렇죠. 예. 여기 차라리 여기 밑에 부분에 그렇죠. 맞는 예, 게 더 예. 거리가 예, 나더라고. 예. 나는 여기서 정상적으로 가운데도 셋업했다 그러면 이건 힐에 셋업한 겁니다. 근데 가운데보다는 여기서 봤을 때 조금 더 초우 쪽에 셋업을 했다라고 보고 뒤에서 와보면 이게 진짜 정상적으로 그러네. 셋업하고 여기서 보고 위치 중간에 예. 신기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지금 셋업을 잘못하고 계신데 회원님뿐만이 아니라 질문을 해주셨는데 다 힐에다 셋업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더 이 위축 뒤에서 같네. 볼 때는 착시 현상 때문에 토 쪽에 셋업하고 있는 상태 이 느낌으로 해야 가운데에다 셋업하고 있어요. 뒤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회원님은 셋업을 가운데보다 토 쪽에 이렇게 셋업을 해야 이게 가운데에 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가운데라고 느끼는 순간 뒤에서 봤을 때는 힐에다 셋업하고 잘못 셋업하고 조금 더. 자, 그래서 회원님께서 힐에다 셋업을 해놓고 왜 자꾸 힐에 맞느냐고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해요. 아닙니다. 이 바깥에 여기서 봤을 때 바깥에. 예. 토우였어요. 잠깐. 나이스. 엄청 비었어요. 멋지고 거의 한 60m가 날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점프 탁 날라갔어. 와, 진짜. 하셨네. 아니 그립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모든 게 다 달라지거든요. 와. 대단하다. 체중이 뒤에 쏠려. 체중이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 처음부터 왼쪽에 실어놓고 쳐야 이게 현상이 없어요. 근데 이걸 내가 본능적으로 그동안 베이스볼 그립을 자꾸 안 뜨다가 너무 띄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체중을 왼쪽에 유지를 해야 볼은 계속 떠오릅니다. 반대죠. 예, 예. 반대를 알고 있어. 완전 반대입니다. 또 쳐보시고 이제 몸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예. 몸이 가면 안 되죠. 왼쪽. 체중 왼쪽에 두고 그러니까 체중은 왼쪽은 두는데 머리는 뒤에 둡니다. 머리는 뒤에. 뒤가 몸이 힘만 되죠. 예. 명함이가 있어? 버튼 할게. 여기 골프 아카데미. 그거 유튜브만 보시면 돼요.
예. 네. 아, 유튜브에서 아, 아, 요거 좀 형님 유튜브에 한번 봐야 말씀해주네. 되겠다. 예, 언니, 예, 감사합니다. 예. 오, 예. 봐야 되겠네. 유튜브 한번 봐야 돼.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아, 세상에. 아니, 너무 잘 가르쳐줘. 이렇게 합니다. 네. 제가 띄울 때 보면은 조금 더 오른쪽에 체중이 오지 않고 그대로 왼쪽에 실려 있는 상태에서 때리거든요. 네. 근데 그걸 배우러 전국에서 다 오세요. 그러게, 어제 부산에서 오는 거고요. 네네.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정말 놀랐어요, 어제. 어제는 막 그 60m밖에 안 나가던 분이 120m까지 나가서 맞아요. 어제 우리가 있었잖아요. 바닷가로 뚫고 나갔어요. 맞아. 치세요. 손목 바로 꺾고. 손목 바로 꺾고. 손목 바로 꺾고 볼 치고. 예. 꺾어요, 바로. 예. 이렇게 가요. 오, 예. 그래. 그러니까 이 셋업이 고쳐드리면은 자꾸 원상복귀 되고 고치면은 또 원상복귀 되고 이게 옛날 게 그대로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고쳐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밑에. 네, 손목 꺾고 손목 꺾고 볼 치고 손목 꺾고 볼 치고 손목 꺾고 볼 치고 이렇게 예. 꺾고 손목 꺾고 볼 치고 이렇게 되셔야 돼요 지금처럼.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띄우려면 그립은 오버래핑 그립에다가 낮은 자세의 상태에서 백스윙 시작할 때부터 살짝 꺾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띄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립이 오버래핑이 잡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오버래핑의 목적은 손목을 어떻게 보면 자유자재로 꺾기 위한 그립이라 보시면 되고 손목이 꺾여야 볼은 떠오르고 장타가 납니다. 이렇게. 근데 아까 보니까 채를 많이 밑에를 잡던데 밑에 일부를 잡아야 되는 거야? 라이너 샷은 밑에를 잡을수록 최저점이 뒤로 오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이 지금 띄우는 샷은 굳이 그렇게 짧게 잡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 그냥 그래요? 일반 그립하고 똑같이 잡고 일반 샷하고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분은 지금 많이 밑에를 잡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냐, 그동안에 우리가 라이너 샷이라는 걸 하면서 체중을 뒤에 놓고 짧게 잡고 예, 예. 걷어 올리는 맞아요. 이런 거가 몸에 배다 보니까 왠지 띄우는 샷 그러면 짧게 잡고 체중을 뒤에 놔야 된다 하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자꾸 좀 오래 옛날 잡아도 습관이 괜찮다는 계속해서 거죠? 반복되는 거죠. 그동안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가르쳐 줬어요. 네?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거는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비효율적인 방법. 예. 뜨는 양도 적고 몸에 오른쪽에 체중이 과도하게 실려서 사실 허리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수박을 들 때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안 되지. 안 되죠. 수박을 들 때 이렇게 들어보세요. 어때요? 좋지, 더 좋죠. 낫지. 예. 응. 그럼요. 근데 수박을 들 때 이렇게 들어봐요. 안 되지. 허리 망가져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한두 번 치는 거는 괜찮은데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근육은 파열되게 돼 있습니다. 이 우리가 과부하를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박을 들 때 이렇게 수박을 들게 되면 뭐 7, 80된 어르신들도 수박을 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들으라고 하면 못 들지. 못 들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육의 부하가 느껴지게 되는데 특히 만약에 홀컵 속에 볼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볼 하나를 주술 때도 그냥 주스면 안 됩니다. 절대. 만약에 내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줍는다 이거죠. 네. 이게 스트레스가 몇백 번, 몇천 번 반복되면 이것도 한두 번 줍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줍게 되잖아요. 이때 줍게 될 때 런지 자세로 이렇게 주셔야 돼요. 이게 몸에 배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줍는 게 몸에 배있잖아요. 저뭐 안 좋아하고. 어쩌다 한두 번이지 몇백 번, 몇천 번 이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나중에는 엄청난 허리병이 오게 돼요. 그래서 자세 틀려서. 볼 집게로 이렇게 편안하게 짚는 게 가장 좋고요. 볼 집게가 없이 내가 굳이 볼을 짚는다면 런지 자세로 이렇게 줍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볼 하나를 주워도 바닥에 있는 휴지 하나를 주워도 이 자세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80, 90까지 건강하게 다니시는데 이 볼을 주실 때도 홀컵의 지면보다 깊잖아요. 이거보다 더 깊죠? 그렇죠. 이걸 이렇게 줍게 되면은 허리에 엄청난 무리 옵니다. 무리가 오기 때문에 항상 집게로 짚거나 아니면 집게가 없으면 항상 런지 자세로 이렇게 주셔야 돼요. 허리를 핀 상태에서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클럽을 살짝 쥔 다음에 이걸 지지대 삼아서 이렇게 쥐는 거를 몸에 배야지 안 그렇고 내 몸에 알 수 없는 스트레스를 계속 주게 되면 금방 망가집니다. 몸이. 그러니까 건강해지려고 하다가 잘못된 습관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을 집으실 때는 특히 홀 속에 있는 공을 집으실 때는 항상 런지 자세로 이렇게 허리가 펴 있는 상태에서 공을 집어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의사들은 얘기하죠. 휴지 하나를 들어도 올바른 자세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 한번 그러면 해보실게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오치의 습관을 들였잖아요. 1억 원을 들여도 빼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 스윙은 처음서부터 똑바로 배우셔야 돼요. 초보자 차라리 가르치는 게 더 낫죠. 초보자 가리키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일단 2, 3년이라도 친 사람들은 몸이 이미 메모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들어간 머슬 메모리를 빼내는 데는 잘못된 거를 빼내는데 올바른 걸 100번을 반복해야 잘못된 게 한번 빠집니다. 예. 뭐든지 그래. 수영도 그렇죠. 처음에.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기초 때 정상적인 가장 효율적인 그 레슨을 받아서 몸을 처음부터 세팅을 해야 돼요. 안 좋은 게 먼저 들어오면은 고치는데 수십 배의 돈과 시간이 들어가요. 네. 예. 그래서 아예 초보자를 가르치기가 더 좋다. 초보자가 훨씬 빠릅니다, 사실. 그럼 퍼팅도 잡는 건 어떻게 잡아요? 그 똑같습니다. 예, 퍼팅. 예. 그렇게. 이게 오버래핑이면 퍼팅은 리버스 오버래핑. 얘만 바꿔주면 돼요. 아, 이 바꿔줘야 위치만. 돼요? 예. 근데 파크 퍼팅은 그냥 일반 오버래핑으로 퍼팅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크 퍼팅은 손목을 좀 더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손목을 쓰는 써야 데는 되죠. 리버스 오버래핑보다 오버래핑이 유리합니다. 아, 손목을 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퍼팅에서도 유리할 수도 있어요. 네, 또 쳐보시고 손목 꺾고 볼 치고 나이스. 아, 이제 볼이 좀 나가기 시작하네요. 다시. 네, 어떠세요? 나가는 속도가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예. 아니 네, 맞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손목 꺾고 바로 치시면 되세요. 체중 왼쪽에 유지하고 손목 꺾고 볼 치고. 나이스. 좋다. 나이스. 이렇게 나가. 야, 제대로 가네. 이대로만 계속 가시면 돼요, 이제. 네. 맞습니다. 네. 손목 꺾어주고 바로 볼 치고. 그렇지. 나이스. 어이구, 잘하셔요. 아주 좋습니다. 예. 다시 손목을 좀 더 많이 꺾으면 볼이 더 잘 뜹니다. 자, 바로 꺾어 보세요. 지체 없이 바로 꺾어 주시고. 그렇죠. 예. 아, 이해 가셨죠? 예. 결국에는 손목을 꺾기 위해서는 그립을 이 오버래핑 그립을 잡아야 되고, 손목을 빨리 꺾기 위해서 결국 오버래핑을 잡은 겁니다. 손목을 빨리 꺾을수록 볼은 더 높이 뜨고 더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딱 끊어주면서 쳐요? 아니면 이렇게 좀 저기 쳐야 되나? 쫙 뻗어줘야 되는지.
뻗어진다기보다는 이 멀리 가기 위해서는 이 코킹을 강하게 풀어야 되는데, 강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 왼쪽에 이 다리와 허리, 어깨 이 부분이 병 역할을 해서 얘가 코킹이 내려오다 확 풀려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볼이 높이 뜨면서 멀리 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서 딱 멈춰주죠. 멈춰주면서 얘가 탕 풀리면 공을 강하게 때리는 거예요. 관성이. 그러니까 채를 던져준다 소리가 그 소리인가요? 내가 던지면은 잘못된 거고, 이 왼쪽의 벽이라는 것 때문에 얘가 코킹이 딱 풀려나가고 던져치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이 돌아가는 거죠. 병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 네. 그래서 코킹하고 던져지고 벽을 뚫고 나가면서 볼이 높이 떠올라서 멀리 가는 원리입니다. 네, 원리가. 근데 그 시작에는 오버래핑 그립이 첫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걸 이룩하기 위해서. 그게 최고 중요하네.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이게 시작이자 끝이니까요.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은 똑바로 멀리 코킹을 많이 해서 벽을 만들고, 이 벽을 통해서 관성력 때문에 채를 뿌려져 나간다는 이 동작은 연이어서 나오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네. 오, 아, 성공. 선생님 치던 거 비슷하게 쳤어요. 거의 비슷하게 쳤죠. 예, 예. 맞아. 맞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프로들이 치는 거는, 달라 보이는 거는 여기서 손목 꺾고 볼 친 다음에 프로들은 바로 연이어서 이렇게 치는 거고, 일반 분들은 이 연이에서 나오는 연속 동작이 안 되고 그냥 이 정도로. 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이 남을 가리키거나 전문적인 투어를 뛰거나 이러는 분들은 가능한 한 좋은 동작이 가장 좋은 서비스거든요. 맞아. 예, 자세 조금 공 못 쳐도 그렇죠. 자세가 이뻐야 되는 거야. 자세가 이쁘면 높은 평가를 받고, 맞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레슨 프로가 이렇게 쳐요. 이렇게 치는 프로하고, 같은 프로, 공을 치더라도 이렇게 치는 프로하고 누구에게 배우고 싶습니까? 아유, 자세 좋은 자세 사람. 좋은 당연하죠. 그럼요. 그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돈을 내는데 완전히 다른 서비스를 받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쳐요? 네. 이 파크하고 저기 골프하고는 약간 조금 틀리던데. 같습니다. 사실. 똑같아요? 절 보면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것 같아요. 같아요, 이게. 똑같이. 네, 같은데 자꾸 다르게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가 어떤 사람들은 자세 뭐 거의 앉다시피 친 사람, 그렇죠. 예. 엎드려서 친 사람, 네. 예. 거리는 나가고 잘 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골프는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라고 하는 하나의 교재가 존재하는데, 파크는 그 교재가 미미합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표준 교재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걸 대부분 다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가르치거든요. 맞아요. 내가 그냥 쳐보니까 이게 맞아. 그러면서 내 경험치에 비추어서 레슨을 하다 보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뒷발에 놓고 쳐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앞발에 놓고 쳐라, 맞아.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비벼 쳐라, 굴려 쳐라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찍어 쳐라 이렇게 각양각색의 이제 주장이 있는 이유는 이 하나의 텍스트, 그러니까 교재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쳐보시고. 자세히 좀 얘기하세요. 빈스윙이요. 이게 치셔서 자세히. 아니 보기가 싫어. 엎드려고 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낮게 셋업을 하고 평상시보다 약간 더 낮게, 약간 핸드 퍼스트 하고 체중은 왼쪽에, 백스윙 하고 다운스윙 하고 팔로우스를 하고. 오샤. 나이스. 와, 나이스. 더 이상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기분이 내가 좋아. 진짜 와. 치니까. 예. 이제 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레슨 끝나도 될 것 같아요. 꺾고.
나이스. 예, 아이 좋습니다. 예. 이제 성공률이 점점 높아가는데요. 예. 감이 이제 어느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예. 자, 손목 바로 꺾고, 네. 볼 치고, 나이스. 막판에 잘 치셨어. 아이고, 퍼팅. 뒤에서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괜찮아요. 예, 아주 좋아졌죠? 네. 손목 바로 꺾고, 그 자리에서 다운스윙하고, 벽을 만든 상태에서 팔로우스루 하고, 피니셔. 이렇게. 그 벽을 잘 만들어야 되니. 그러니까 벽을 만들어야 얘가 모든 사람들이 벽을 예, 못 만드는 이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벽이 다 무너지죠. 그래요, 맞아. 벽을 다 무너뜨리죠. 그래, 맞아. 엉터리로 가. 몸이 나가. 이 벽이 있어야 볼이 똑바로 멀리 나가거든요. 딱 여기서 벽이 있어서 못 나가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칠 때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벽이. 그래야 멀리 똑바로 가는데 당연히 응당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는 골프폼이고 파크는 깨부셔 벽을 벽을 깨 맞아. 일단 와장창 하고 깨지니까 처음엔 잘 맞는 것 같지만 어느 선에서 거리도 안 나, 볼도 안 떠 고민이 생기니까 아 이제 안 되겠구나. 뭔가 표준적으로 뭔가 FM에 맞게 가리키는 프로가 필요하구나 하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맞아. 이제 예. 이제 왜냐면 이렇게 벽을 깨는 스윙 가지고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일단 성적이 잘 나오더라도 일단 문제가 뭐냐면 보기 안 좋아요. 예. 맞아요. 예. 이뻐야 돼. 예. 퍼팅. 예, 어프로치요. 예, 예. 그러면 어프로치를 한번 어디 가까운 데로 해서. 따라가도 돼요? 아, 예, 예, 예. 뒤에는 안 줄게요. 예.